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9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시황은 계속 그렇게 좋은 시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겨우 지지하고 있죠. 네,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죠.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쌍산이 나왔기 때문에 못 들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미끄러질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이런 차트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산에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냐? 지지를 해줘서 다시 가냐? 아니면 떨어지냐예요. 그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황은 좀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종목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제 일봉, 코스피 일봉이랑 주봉을 보면 주봉은 다 깨졌어요. 주봉도 깨졌죠. 주봉이 이렇게 깨졌어요, 지금. 여기 하회하고 있죠, 21선. 그래서 지지선들이 없어요. 그죠? 월봉 또한 똑같아요. 월봉은 겨우 간단간단하죠. 월봉은 이제 5일선이 거의 깨졌습니다.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주식이 상승을 한다면 다시 강하게 반등을 줘서 막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만약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찍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패턴인데 지금 실물 경제나 이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를 지금 지지를 겨우 할까 말까 하죠. 그래서 여기로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를 월봉상에 여기까지 찍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야지만 뭔가 패턴상 이제 되돌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고점과 저점에 뭐 2분의 1 되돌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한 2분의 1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강하면은 뭐 3분의 1, 여기까지가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약하면은 4분의 1, 4분의 1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죠? 근데 2분의 1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2분의 1 되돌림이 못 나온다면, 여기가 이제 한 4분의 1 되돌림 정도,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되게 약세장이라는 거죠, 약세장. 그죠? 어차피 이게 떨어져도 반등이 이렇게, 지수적 반등, 뭐, 뭐, 캡, 뭐죠? 영어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는 바운딩이 일어난다고, 바운딩. 반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기까지, 4분의 1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는 건 굉장히 약세장이죠. 적어도 2분의 1까지 가주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떨어져도 또다시 이렇게 뭔가 좀 살릴 확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등의 크기가 사실은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열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2분의 1을 못 돌고 한 4분의 3 정도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4분의 3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등이 끝나서 다시 하락하고 있다. 되돌림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상승 후, 이 4분의 1 상승 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 되돌림을 봤을 때는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요 선이 깨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 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이런데, 이제 코스닥은 더 안 좋아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더 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요것도 역시, 근데 얘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61선을 똑같이 지지를 하는데, 6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 이거는 돌리려면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근데 못 돌리면 계속 이렇게 흘러 차트가 맞아요. 그죠? 뭔가 만약에 물이 떨어지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질질질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만약에 물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담기려면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그리던가 횡보해야지만 이렇게 좀 당겨서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60일선이. 그럼 60일 동안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하향이 맞죠, 우하향.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차트입니다. 일본상. 그죠? 여기를 만약에 못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일봉상에서도 이런 식이죠. 이렇게 쌍봉에 쓰리봉에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쓰리봉.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보다 낮죠. 여기가 낮죠. 그런 좀 안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안 좋은 차트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뭐 그런데 이제 시간상 막 그냥 확 빠질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여기도 똑같죠. 지금 현재 이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굉장히 이 아슬아슬한 국면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장이 괜찮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횡보해 주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왜냐면 이러면은 뭐 적어도 석 달 정도 횡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차트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보시면 이제 이런 기울기들, 이평선의 기울기들을 보시면 이 하향하고 있죠. 다 하향. 그죠? 이걸 말아 올리려면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과 이런 양봉이 긴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거 힘도 없어요. 약세장이에요, 약세장. 여기 지지나 봐야 되죠, 여기 지지. 그죠? 코스닥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다 질질질 흐르니까 다 같이 흐르겠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런 거를 뭐 본인 주관적으로 뭐 갈 거다 뭐 이런 그런 망상에 빠지시면은 그런 분은 주식하면 안 돼요. 이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그죠? 여기까지 아직까지 지지선은 되죠. 냉정하게. 근데 이제 이거 깨면 좀 위험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코스피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림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코스닥은 4분의 1, 4분의 1도 아니라 한 5분의 1 정도 돼요. 되돌림이. 그죠? 뭐 여기 상승한 거죠. 여기. 이 저점들을 그어보면 이 저점, 고점, 그죠? 이게 중간 2분의 1, 뭐 4분의 5분의 4, 5분의 1, 그죠? 5분의 1 정도 되돌림이에요. 5분의 1 정도 되돌리면 코스피보다도 엄청 약한 거죠?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뭐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되돌림도 보셔야 돼.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셔야 돼. 시황은 계속 안 좋아져요? 시황은 계속 안 좋아진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요. 뭐 네다섯 배 간다 다 개구라요 지금은. 거의 뭐 한 상한가 갈까 하다가 끝나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털어야 되는 그러니까 40%에서 뭐 60% 정도 그 정도 가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하루 끝나는 거예요. 하루 끝나는 거. 하루 끝났다 또 힘 모여서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따를 굉장히 짧게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차트가 그나마 좋은 것들, 좀 빨리 갈 만한 것들을 아니면 계속 가는 주식은 또 계속 가죠. 자, 그럼 링크제니스, 뭐 이거 제가 색깔은 그냥 제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별이 몇 개냐면 네 개예요, 네 개. 그냥 네 개예요. 제가 제일 많이 그리면 네 개예요, 네 개 별이. 왜 네 개가 되냐면 물론 이 재료도 얘도 한 번 해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거의 안 해먹었어요. 근데 얘 역시도 한 40%에서 60%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뭐다? 저항선들이 없잖아요. 여기 저항선을 다 벗겨놨죠. 그죠? 여기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세력인지. 근데 여기서 좀 뚫었죠 위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거리면서 올라오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슈팅이 중요한 거야. 이 슈팅이 나오면서 전번 주봉이나 이런 걸 다 찍어줬기 때문에 위로다가 요번 주에는 그냥 가도 돼요. 저번에 찍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내려왔죠. 자, 주봉 보십시오. 주봉도 여기까지 찍어놨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찍어도 돼요. 요번 주에 요번 주에 이렇게 그냥 고지나 이런 모양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든 언제든 1, 2주 안에 다시 이거 도전한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찍었다가 뺄 수도 있어요. 찍었다가 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이 흐름상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다. 지금 그렇습니다. 차트상 지금 그동안 계속 매집도 잘 돼 있죠. 매집도 뭐 엄청 많이 했죠. 물론 이게 매집이 아니
이런 거래량들이 나온다. 그리고 주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조용하죠. 예, 그런데 재료는 있어요, 이게. AI 반도체,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계속 얘네 지분을 사거나 뭐 M&A를 한다는 얘기가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 기술력은 있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먹었어요, 지금. 주봉 보시면. 그래서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 같다. 그래서 별을 4개 그린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조용히 있다가 할 수 있는 차트는 완성이 돼 갔잖아요. 거의 완성 다 됐어요. 그죠? 요거 저번 주에 찍었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요건 안 찍었으니까 요번 주에 여기까지는 갔다가 또 찍었다 뺄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트는 이렇게 갈 주식들은 이렇게 벌써 자세가 잡혔어요. 그죠? 그 요번 달에 이제 요걸 찍었잖아요. 요거. 물론 저번 달에도 요걸 저번에 한번 찍었죠. 예. 그래서 이거. 오샤. 이거. 그죠? 네, 이거예요. 이런 주식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한 여기까지, 여기 근처를 못 갈 수도 있지만, 예, 뭐 못 가면 여기서 자르면 돼요. 어쨌든 굉장히 여기서 잘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죠?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월봉사. 그렇죠? 이런 거는 한번 할 수도 있다. 예, 물론 짧게 보는 사람은 한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봐도 되고요. 좀 길게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봐도 돼요. 그죠? 예, 주식은 일봉, 주봉, 월봉까지 뭔가 그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때도 한 번, 두 번, 2달에 올려서 올렸죠? 그렇죠. 한 달이든 2달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릴 확률이 높다. 링크 제니시스는 상승 궤도로 나갈 거다. 한 달이든 2달이든. 그러니까 뭐 한번 잘 보세요. 차트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 2달 정도는 봐야 된다. 그래서 별을 4개 그렸어요. 예, 완전 차트가 세팅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네, 요거 있죠, 요거. 리튬 코리아가 지에논 에너지를 인수를 했다고 지금 뜨죠. 요게 이제 기사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걸로 도 한번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에논 에너지는 뭐 여기저기서 사고 팔고 계속 그러네요. 이 리튬 코리아는 뭐 미국에서 뭐 리튬, 예, 그레이트 솔레이트 호 염호에서 리튬 추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근데 요게 생각보다 시설비나 이런 기간이 18개월 정도 걸려서 뭐 사업성이라고 할까요? 사업성이 초기엔 많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지에논 에너지를 이게 뭐 75억인가 뭐 들여서 인수를 했다고 하면서 한번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거는 자금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그 전에 다 해먹어서 본전은 다 뽑았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본전을 다 뽑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여기 어디서 매수를 했겠죠. 누군가는. 그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 2,700, 3,000원에서 7,100원, 7,000원. 그러면 거의 뭐 2배 좀 넘게 먹은 거죠. 어쨌든 2배는 먹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미 투자금은 다 건질 수 있는. 근데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이거는. 그죠? 이런 주식은 물론 얘가 정말 이제 미친 듯이 이 리튬 코리아에 의해서 리튬이면 좀 핫하긴 하죠, 요즘에. 예. 2차 전지 재료도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쌓아 올려서 갈 수 있을까? 이 고점을 뚫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갈까 하다 또 빠졌죠. 요번 주는 뭐 며칠 내로 다시 돌려서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주식이 또 위험한 거는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물량을 다 털었다면 이렇게 가는 척하다 또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더 흐른다고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깨고선 더 모은다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대량 거래를 깨버린다고 다 물리게 하려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완전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힘든 게 이거예요. 내용을 봤을 때는 다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세력 마음인데 다시 안 갔을 때는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엄청 오래 횡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가 돼서 매집이 이쪽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루머는 다 도는 거고 기사화가 될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건데 거의 인수가 된다 하면은 뭐 또 한번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에논 에너지인데, 저는 이 회사를 옛날에 저도 엄청 밀었던 회사인데, 이 수력 에너지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성이 있어서, 물을 뭐 이렇게 강물이나 이런 걸 데펴서 그 히팅 펌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좀 야리끼리 해요. 그래서 좀 그냥 저는 뭐, 이게 뭐
그런 거, 대체 에너지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바람, 풍력,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약간 사기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해먹은 사람들은 제대로 해먹은 거다. 색깔을 바꿔서 해드릴게요. 색깔 바꾸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이 구간에서 한번 해먹었는데, 또 해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 거래량 분석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먹을 수도 있는데, 해먹을지 안 해먹을지. 지에넌 에너지였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요즘에 이거 니켈이 또 핫하죠. 계속 니켈 뭐 광물 나오죠, 광물들. 그죠? 다이나믹 정강 변경 니켈 사업 본격화 기반 마련. 그렇죠? 예. 또 광주 쪽에 있는 회사네. 그래갖고 뭐 이런 걸 한답니다. 그래서 비금속 비철금속 광업 제조 및 판매업 니켈 금속 재료 및 판매업. 그 옛날에 바이오 하면 막 가듯이 이제 니켈이에요, 니켈. 비금속,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뭐 비금속들.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또 요즘에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저도 이 종목을 계속 해놨어요. 제가 지금 종목을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좀 요즘에 얘기가 되길래 계속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다가 오늘 좀 시세를 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시면은 이제 미리 이 구간에서 한번 해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빼면서 많이 털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이런 데서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조금 더 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만 더 기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최소한 한 달에서 기르면 두 달만 기면은 시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마디로 바닥을 이렇게 긴 게 좀 짧다. 근데 매집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안전적인 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료는 오픈됐기 때문에 그 재료로 뭐 시계 올린다는 건 뭐 좀 그렇죠.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뭐 이게 좀 괜찮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매집이 잘 되면 올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IQ 역시도 이 뭐 무상증자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권리락 실시. 그래서 뭐 그렇게 네 주도 그러니까 한 주당 네 주도 이렇게 주고 한 주도 주고 뭐 1대1로 그렇죠? 그런데 뭐 0.2주니까 뭐 더 이상 그렇게 올릴 만한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뭐 계속 올리긴 하는데 이제 권리락을 대비해서 그렇죠? 차트는 참 좋아요. 차트는 뭐 계속 행보하다가 이제 여기서 살살살살 올리면서 한번 여기도 찍을 수 있겠어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런 데 한번 찍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미리. 네, 괜찮네요. 권리락 발생하기 전까지 한번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IQ였습니다. 네, 알체라 역시도 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강세. 똑같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어, 한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에 따라 권리락이 발생했다. 그죠? 지금 이게 아주 그 테마예요. 0.2주 주는 게 또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죠? 지금 IQ랑 알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은 한번 뭐 차트를 볼게요. 그 올릴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주식들, 그래도 이 주식도 엄청 권리락 이후에 뭐 계속 기고 있네요. 살짝 가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차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상승 여력 121선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추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IQ나 알체라 같은 경우 한 여기 정도 찍으면은 아마 시세가 뭐 이거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알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짧게 이만큼.
네, 그 다음에 예, 제가 2주 전에 엄청 강조했었죠. 예, 소프트센. 근데 이미 이걸 다 뚫었어요. 이 횡보 기간이 끝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N자형 파동처럼 가죠. 내일도 또 갈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위를 다 벗겨놨죠, 일봉상은. 예, 매물대 이게 저항선들이 없어요, 저항선이. 그죠?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서서히 아주 작업을 쳤다. 그 다음엔 이제 여기를 찍고는 좀 빠져요. 그리고 여기선 좀 털어야 돼요. 여기. 2,200원? 네, 2,2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상한가 한 방 정도 가는 거예요. 한 방 정도. 이거 상한가 한 방 정도 먹으면 돼요. 주봉상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한 3개 반, 네, 3개 반 정도, 소프트센. 그러니까 여기서 터세요, 요거 찍으면, 요건 찍어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뭐 다시 빠졌다가 뭐 힘을 모아서 주봉상 이렇게 다시 갈 수는 있는데, 그럼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 이제 중국의 대표사가 중국 회사인가 하여튼 뭐 거기 뭐 저기 원격으로다가 뭐 그런 서비스하고 뭐 중국에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중국에 투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의료 원격 회의 뭐 이런 거 관련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상승했다 빠졌죠. 네, 미래나노텍이 그동안 잘 갔죠. 여기까지 잘 가다가 다시 쭉 빠졌는데 거의 이제 여기 시작점에 다 왔죠. 시작점에 거의 다 왔죠. 그죠? 요걸로 그려야 되겠다. 시작점에 다 왔기 때문에 그죠? 네,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쌓아 올린다면 이걸 뚫을 수가 있다. 예, 이걸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요것도 좋네요. 예, 요번에 상승을 제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나노텍 괜찮아요. 회사가 내용이 좋죠? 요것도 뭐 테마던데 계속 보니까 예, 그렇죠. 리튬, 실리콘, 뭐 리튬 가격 급등에 그렇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리튬, 뭐 니켈, 뭐 이런 거 요즘에 아주 핫하죠. 대동은 이제 무인 뭐죠? 그 농기계의 그 자율주행이죠. 예, 테슬라 무인기계. 그래서 이제 대동이 이제 시세를 좀 주네요. 아무래도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좀 꺾여야 돼요. 위로. 그래야지만 좀 시세 분출을 하겠죠. 그죠? 자, 대동 괜찮습니다. 대동. 네, 대동 바닥에서 반등. 내일 누를 수는 있는데 네, 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동 괜찮아요. 수익도 괜찮고 또 달러도 많이 벌어오니까 대동이었습니다. 예, 대동과 맞물려서 이제 TYM도 똑같은 농기계 회사죠. 예, 미국 같은데 북미로다가 이제 트랙터를 많이 납품하죠. 똑같아요. 와, 이것도 괜찮죠? 예, 언제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부터 계속 롤링만 고리면서 이렇게 또 상승하죠. 얘도 한번 이렇게 쏴준 다음에 또 이렇게 빠질 확률이 있죠. 예, 그래서 얘도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롤링 고리면서 계속 상승해서 요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빠지겠죠. 빠졌다가 그 다음날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점에만 잘 파면 돼요. 아무래도 앞으로 한 이만큼의 상승분은 있을 테니까 잘 보시고 파시면 돼요. 저번에도 고점을 못 뚫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한번 주봉 보면은 저번에도 고점을 뚫듯 하더니 못 뚫고 계속 빠졌죠. 이때죠, 이때. 그죠? 이때도 더 간다 하는데 더 가진 못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상승했던 그 힘이 다시 여기서 수렴이 끝나서 재차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렴 구간을 벗어나고 있고 이 저점을 지킨 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어쨌든 여기를 뚫은 다음부터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은 나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TYM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서 한번 터는 게 좋아요. 이거 뚫을 때쯤. 예. TYM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도
우주항공주인데 많이 빠졌던 주식이 다시 쌍바닥을 찍고 계속 올리죠. 예, 여기서 못 뚫었기 때문에, 못 뚫었죠? 예, 요번에도 또 찍고 빠지는데, 예,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강하게 뚫을 때가 됐어요. 지금 다시 우주항공 얘기 계속 나오죠? 인공위성 계속 뭐 날리고, 예,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많이 빠졌어요, 위에서. 그죠? 예, 여기를 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쭉 했다가 예, 쭉 빠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마디로 여기서 바닥 지지하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까지 한번 다시 치고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항선이 굉장히 세지겠죠. 여기 매물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근처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는 올렸다가 뭐 다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3, 4년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냥 이 정도만 봐야죠. 세트랙아이였습니다. 네, 오션 브릿지 한번 보죠. 오션 브릿지가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주식들이 지금 1차 상승 후에 예, 여기 저점을 거의 이제 지켰죠. 요때 도지 나온 게 의미가 있네요. 도지 나온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오늘 이제 어차피 이제 요거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요거 맞고, 내일은 빠지겠죠. 빠진 다음에 다시 이걸 뚫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다시 이게 힘을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차트가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이 차트를 뚫고 가냐, 못 뚫고 가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결정되겠죠. 예, 오션 브릿지도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예, 괜찮은 회사죠. 예, 오션 브릿지였습니다. 네, A 스토리 한번 보죠. 예, 엔터 주식, OTT, 예, 드라마 만들고 그런 회사인데, 아, 그죠? 괜찮아요. 죽지 않죠. 계속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뚫고 올라가죠. 다시 고점, 신고가를 뚫고 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릴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121선 뚫은 다음에 돌아서 네, 계속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활령도 풀리고 뭐 그런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A스토리도 사실은 이거 지속적으로 상승할 모습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갖고 계시면 그래도 어쨌든 손해는 안 보고 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니까요. 네, A 스토리였습니다. 네, TPC 한번 보죠. TPC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그때도 계속 얘좀 요거를 찍고선 딱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가 않으면데 문제는 요렇게 내려오는 요 선들, 요 두 선 있죠. 요 21선하고 61선. 요거 계속 살짝 찍고 빠지고. 그렇죠? 벌써 4일째 찍고 빠지고요, 4일째. 이제 한번 강하게 뚫어주면은 여기까지 뚫었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죠? TPC도 괜찮아요. TPC도. 짧게 먹으실 분들은 전번에 여기까지만 가는 거, 요만큼만 먹어도 돼요. 요만큼이면 뭐 한 20% 정도. 그죠? 예, 그렇게 짧게 봐도 되고, 뭐 아니면 시세가 좋으면 분명히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짧게 봐도 되고, 또 이렇게 주봉을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봐도 돼요. 주봉을 봤을 때는, 예, 좀 더 길게 봐도 되죠. 주봉을 봤을 때는 한 여기까지 정도 이상 더 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번보다는 좀 한번 뚫었다 빠져야겠지, 빠져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식도 여기서 이 부분을 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시켰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더 흔들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이 윗부분을 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찍고 여기 위까지 갔다면 빠질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꼬리가 될 거예요. 윗꼬리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이 그래요, 모양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주식이에요. 어쨌든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잘 다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진 않으면서 들어가실만 해요. 그렇죠? 네, 확실한 구간들이니까요. TPC였습니다. 삼진제약이 오늘 보기 좋게 조정이 좀 나왔죠. 이런 주식들은 뭐다? 조정이 매수 기회다. 쌍바닥 찍고 계속 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을 틀었다가 오늘 내렸어요. 만약에 좀 더 뺀다면 여기까지 한 2만 5천 원까지도 뺄 수 있겠죠.
그럼 매수 타점이에요. 이런데 매수 타점입니다.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저점이 오면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삼진제약. 좀만 더 빠지면 확실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KPS를 한번 보죠.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뭐 512D 장비나 뭐 이런 쪽 매출로다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기사 보면 이제 간암 조기 진단 키트 바이오 얘기가 나와요. 바이오. KPS 간암 조기 진단 키트 IRB 승인 내년 1분기에 제품 개발 착수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또 있나 봅니다. 이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KPS 바이오 사업부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 중인 간암 조기 진단 키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분기 1에서 3월 중 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쯤에 또 발행되기 전에 시세를 미리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서 보면 그렇죠. 미리 시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닥 이렇게 좀 올리고 있죠. 그렇죠? 시간이 좀 뭐 2월, 3월 안에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꿀렁거리면서 뭐 이렇게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KPCS 이것도 잘 봐야 되겠는데요. 저게 좀 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좀 괜찮겠죠. 네, 그리고 주봉상도 보면 이렇게 바닥을 완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죠. 뭐 계속 시간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겠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KPS, 뭐, 이것도 한번 바이오 사업이 또 잘 될 수도 있죠. 본업보다. 본업은 이제 캐시 현금, 뭐, 캐시카우나 뭐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렇죠. KPS, 바이오 부분의 매출.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에이스테크 한번 보죠. 에이스테크. 네, 에이스테크,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한 주식인데요. 와, 여기 한번 바닥 주고 여기를 뚫은 다음에 죄송합니다를 짧게 하고 팍팍팍 가죠. 네, 멋있습니다. 역시 에이스테크 괜찮습니다. 많이 갔어요 지금. 계속 갈 것 같아요. 기울기를 또 한번 이런 주식은 또 한번 급하게 세웠다가 어쨌든 분출한 다음에 빠져도 빠지겠죠. 그죠? 아직도 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 예, 잘 갑니다. 역시 예상대로. 제가 이 주식은 이때도 얘기하고 뭐 한 이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에이스테크였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오늘 조정이 심했죠. 조정이 심했습니다. 조정도 장중 조정. 멋져요. 이렇게 장중 조정으로 끝내버리고 갔습니다. 21선을 찍었죠. 얘는 왜 급하게 찍었으니까 뭐 또 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아직 또 더 가려고 그래요. 더 가려고. 차트상은 더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중에 조정을 확 줘버렸죠.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는 있는데 빠져도 계속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제 다우데이터 아직까지 피날레는 없어요. 더 갈 것 같아요. 다우데이터였습니다. 신데카바이오도 한번 보죠. 오늘 조금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닥은 지지가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못 주는 거죠. 121선. 그죠? 근데 살짝 올려놨네. 내일 기대됩니다. 신데카바이오 내일 기대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내일 강한 상승 가능합니다. 주봉 볼까요? 주봉도 괜찮은데요. 저번 주에 도지 나왔어요. 도지 주봉상. 그죠? 신데카바이오.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상한가 한 방입니다. 한 방 정도 가는 거죠. 좀 더 갈 수도 있죠. 항상 이럴 때 여기까지만 가는 척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살짝 이걸 뚫었다가 이렇게 다시 꼬리 달면서 빠진다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고점이 요 정도 형성될 확률이 높죠. 신데카 바이오는 별표가 4개예요, 4개. 큰 거, 요번 주에나 뭐 발표 나오나 봐요. 4개예요. 신데카 바이오, 저도 체크해 놓을게요. 이런 거. 자, 링크 제니시스, 별표 4개짜리, 신데카 바이오. 저번 주에 주봉상에 한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신데카 바이오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신데카 바이오, 괜찮아요. 또 여유 있으면 매수하세요. 오스코텍 바이오 회사죠. 한번 기사 하나 보죠. 12월 6일 날 나온 건데요.
오스코텍, 랭라자 3상, 고무적 평가, 오스코텍 돈 버는 바이오텍 확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한이랑 같잖아. 그렇죠? 유한 내년 1분기 1차 치료제 허가 신청, 오스코텍 랭라자 매출 10에서 20%. 랭라자가 매출이 발생하면 10에서 로열티 10에서 20%를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한양행에서 이거를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한양행의 해외 학계에서 항암 신약, 랭라자, 레이저 틴립, 성공적인 3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오스키텍이 덩달아 주목받으며 오스키텍은 레나자의 원 개발사로서 유행양행으로 러닝 로열티를 받는답니다. 그게 10에서 20%. 만약에 이게 된다면 내년 1분기에 그렇죠. 그 전에 좀씩 올려놓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막 파막 상한가 한 두 방 때리고 뭐 그러는 거죠. 오스코텍 요것도 그래요. 지금 요런 식으로 오늘 기사 나온 게 좀 되죠. 뭐가 있죠? 아까 나왔던 디스플레이 회사 뭐죠? KPS하고 오스크텍이 앞으로 1분기에 좋은 시그널, 물론 1분기에서 연기될 수도 있겠죠. 연기만 안 되면 돼요. 그럼 차트상에 보면 이제 KPS도 계속 올리죠. 얘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도지 나왔네. 얘는 이제 이렇게 계속 여기서 조정이 쫙쫙 되네, 조정이.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저기 쌍산처럼 됐네. 거기다 도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지금 오스코텍하고 아까 얘기했던 KPS는 둘 다 이런 거 어디다 적어놔야 되는 거야. 1분기에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조정 주면서 올리지만, 정말 마지막 시세는 언제다? 1분기 내년 1월에서 3월, 정화도 뭐 2월에 안 나오면 3월이겠죠. 그래서 한 2, 3월 달 특히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돼. 오스코틱하고 KPS.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완성은 링크제니시스와 뭐가 있죠? 신데카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승은 에이스테크, 뭐 다우 데이터, 뭐 미래나노텍, 소프트센. 많습니다. 계속 또 대동이나 TYM도 계속 시세 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적들이 안 나오니까 바이오를 또 많이 빼놨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실적이나 또 아니면은 저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비철 금속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저거죠. 이제 방산밖에 할 게 없어, 방산. 우리나라 지금 K2나 뭐죠? 좀 생각해. K9인가? 그거하고 뭐, FA50, 또 그거하고 또 청검이니 뭐 청궁이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전쟁 여파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방산 테마를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적이 방산밖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보시면 내년에 만약에 폭삭 망했다. 그러면 뭘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오스코텍이나 KPS 이런 게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 매수해서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두조식 같은 경우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미리미리 나온 거, 한 5, 6개월 전 된 거, 이런 것도 자세히 챙겨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